여러분, 식당 이러면 자영업자들이 대표적으로 진입한 업종입니다. 그런데 이 업종들에서요, 잘 나가는 자영업자도 할인을 시작했고요. 일반 자영업자, 평균 자영업자, 여기도 할인을 시작을 했습니다.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것도요, 배달해 가서 가든가 혹은 와서 포장해서 가든가 이런 쪽은요, 거의 반값으로 가격을 낮춰서 줄 만큼 할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생존이죠, 생존. 일단 매출이라도 조금 늘려자. 순익은 뭐 지금 상관없다. 매출이라도 좀 늘려서 단골들을 뺏기지는 말자. 이 어려운 속에서도 매출을 늘려서 단골들을 뺏기지 말자는 이 내용이 바로 생존 할인인 거예요. 생존 할인. 그런 할인 경쟁이 쭉쭉 늘어나고 있는데 당장 보면요, 한촌 설렁탕 중에서 제일 잘한다 애가 한촌 설렁탕, 신선 설렁탕 이런 데잖아요. 한촌 설렁탕은요 3,900원짜리 설렁탕을 내놨습니다. 3,900원짜리. 이게 보통 8,000원, 9,000원 받거든요. 8,000원이 일반적인 가격이고 특은 얼큰 같은 경우는 8,500원을 받는데 3,900원짜리 이벤트를 한다는 것은 진짜 반도 안 되는 그런 가격으로 지금 이벤트를 하잖아요. 삼원가든, 아마 강남의 가든식 고깃집 원조 이러면 삼원가든입니다. 명문 식당이죠. 삼원가든에 가서 지금도 밥 먹으려고 하면 밥 먹기가 어려워요. 그런데 코로나19가 터지면서 이게 상황이 조금 달라졌죠. 그러면서요, 삼원가든이 그동안 돈을 많이 벌어서 또 다른 여러 가지 블루밍 가든도 만들었고요, 부처스컷도 만들었고요, 메이징 A도 만들었고요, 툭불등심도 만들었습니다. 외식 브랜드를 많이 만들었어요. 여기가 SG 다인 힐이라는 데서 운영을 하는데 여기 모두가 말입니다, 배달 주문할 경우에는 30% 할인 행사를 합니다. 29일부터 다음 달 17일까지. 배민 라이더스라든가 푸드플라이라든가 띵똥이라든가 국방 2초로 주문하면 30% 할인해 준다니까요. 30%. 이게 명문 이런 식당이 30% 할인해 준다는 것은요, 뭐 분명합니다. 그것도 하루 이틀도 아니고 3주 동안 한다는 거. 이거 생존하기 위해서요. 그만큼 어렵다는 겁니다. 여기가. 삼원가든이 어렵다 그러면 다른 데는 어떻겠어요? 다 마찬가지라는 이야기입니다. 게다가 1+1도 나오기 시작했어요. 아니 1+2도 나오기 시작했어요. 1+1, 1+2 이러니까 대형마트에서 있는 일이라고 생각되시잖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피자헛에서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어요. 피자헛에서요. 피자헛에서요 1+2 프로모션을 하고 있습니다. 피자 한 판을 온라인으로 포장 주문하면요, 메가 크런치 피자 한 판 그냥 주고요, 매그넘 아이스크림 한 팩 4개 들어있는 거 그냥 줍니다. 실질적으로 보면 40% 할인 혜택하고 똑같습니다. 던킨 도너츠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달간 금요일마다 배달해서 먹잖아요. 그럼 30% 할인합니다. 금요일마다. 이게 던킨 뭐 대기업에서 운영하는 데도 있죠. 미쉐린, 이게 미쉐린 레스토랑 이러면요, 최고의 어떤 맛을 가지고 있으면서 최고의 모양을 가지고 있으면서 또 최고의 레스토랑이라고 평가받는 그런 식당을 말합니다. 실제로 서울편에서 2018, 19, 2020년까지 연속 별 1개 등급을 받은 서울 종로에 있는 다이닝 인 스테이스라고 있습니다. 여기 3월 말로 종료합니다. 3월 말로. 그러니까 저처럼 이렇게 저 오미래 소고기국밥 하듯이 저런 일반인이 창업하는 국밥집 자연 그런 데부터 시작을 해서 아주 명인들이 만드는 그런 전문점집, 여기 좀 더 한 걸음 나아가서 프랜차이즈 하는 전문점집,
여기서 좀 더 나아가서 대기업에서 운영하는 전문점, 식당들 여기까지도 모두 생존을 위한 할인을 시작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생존을 위한 할인이요. 이것도 뭐 40% 50% 할인을 하니까 엄청난 할인이죠. 엄청난 할인. 이게요 여러분, 할인을 시작한다는 건, 그것도 식당이 할인을 시작한다 이 말은요, 이게 저는 마지노선까지 왔다고 생각해요. 식당이 반값 할인을 하잖아요. 이게 점점 가다 보면 가격이 낮춰집니다. 가격이 낮춰진다는 것은요, 물가가 내려간다는 뜻도 돼요. 물가가 내려가면요, 이거 우리 경제에선 치명타로 다가올 수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도 1월, 2월, 3월 물가가 계속 내려왔거든요. 작년에는 0점대였는데 올해는 그래도 1점대였다가 3월이 1%였어요. 물가 상승률이 말입니다. 근데 4월이 만약에 물가가 마이너스로 내려가잖아요. 뭐 1%도 물가가 굉장히 저물가이긴 해요. 2%를 기준점으로 보거든요. 2%는 기본적으로 올라야 되는데 그만큼 못 오르고 있는 거죠. 근데 4월이 마이너스가 된다? 이게 뭐 저물가에, 예, 저성장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일본식 장기 불황입니다. 일본식 장기 불황. 예, 일본식 장기 불황은 지금 도처에 널려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저한테 그런 이야기해요. 아니 돈을 많이 푸는데, 예, 통화량이 계속 늘어날 건데 물가가 왜 계속 마이너스가 되겠냐. 네가 잘못 알고 있는 거다. 물가는 더 올라갈 거다.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이 참 있거든요. 그런데요, 그게 아닙니다. 돈이 많이 푸는 건 사실이에요. 시중에 돈은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런데 통화성수라고 해서요, 돈이 회전하는 회전 지표를 말하거든요. 통화성수가 계속 떨어지고 있어요. 계속 떨어지고 있어요. 통화성수가 떨어진다는 것은 돈이 돌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돈이 돌지 않는다는 뜻은요, 결국은 경제가 활성화되지 않고, 예, 돈이 묶여 있고, 다시 말해서 돈을 안 쓴다는 의미예요. 돈을 안 쓰는 것은요, 물가가 내려갈 수 있는 요소입니다. 왜? 더 내려가기를 기다리기 때문에 돈을 안 쓰는 것도 있거든요. 예, 그만큼 통화성수가 계속 떨어지기 때문에 돈을 많이 푼다고 하더라도, 예, 물가가 올라가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쉽지가 않아요. 게다가 경기가 더 나빠진다고 자꾸 예측을 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돈을 안 쓰고 주머니에 잠겨놓고 있어요. 예, 그게 더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오히려 정부가 재난지원금을 지금 엄청 뿌린다고 하잖아요. 뭐 4인 가족 기준으로 100만 원을 뿌린다고 하는데, 이것도 소비를 진작시키기 위한 방법 중에 하나잖아요. 소비를 어떻게 하면 진작시키겠다, 내수를 활성화시키겠다, 이거 아니겠습니까? 실질적으로 내수가 차지하는 민간 소비, 내수가 차지하는 경제 성장률 전체 비중 중에 절반이 넘습니다. 예, 민간 소비가 많이 일어나면 일어날수록 경제 성장률도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지금 방법이 그 방법밖에 없으니까 돈을 100만 원씩 주겠다는 건데, 이게 저는 더 큰 문제라고 보여요. 이게 과연 그만큼 소비를 진작시켜낼까? 예, 저는 일본이 그렇게 했었어요. 잃어버린 20년, 잃어버린 10년 하면서 돈을 많이 풀어봤습니다만은 소비가 진작되지 않았습니다. 상품권조차도 장롱 속에 넣어놨었거든요. 그래서 정부는 이거 장롱 속에 넣어놓으면 안 되겠다 하고 시효를 주는 거거든요. 재난지원금 시효를 둡니다. 예, 시효를 두는데 더 웃긴 건요, 시효를 두봤자 이게 아무 의미가 없는 게, 보세요. 이게 돈이 필요한 사람한테 돈을 주면 소비가 일어납니다. 그런데 돈이 필요하지 않는 사람, 뭐 필요하지 않는 사람이 없겠습니다만 돈에 여유가 있는 사람에게 돈을 줘봤자 이건 대체 소비로 끝나요. 돈이 없는 사람한테 돈을 주면 추가 소비가 되잖아요. 그런데 돈이 있는 사람한테 돈을 주면 대체 소비밖에 안 일어난단 말입니다. 추가 소비가 더 일어나야 되는데 추가 소비를 안 할 겁니다. 일본도 안 했습니다. 그러면 소비는 그대로고 돈은 그대로 풀고 그런 결과가 초래되는 거죠. 언젠가는요, 여러분, 언젠가는 이게 인플레이션으로 될 가능성이 크죠. 경제가 화랑이 됐을 때는. 근데 뭐 급하게 당장 뭐 화랑이 되리라고 생각은 하지 않거든요. 예, 그만큼 지금 경제 자체가 어렵다는 것을 반증을 하는 거예요. 일반 자영업자부터 시작해서 명인 자영업자, 심지어는 식품 기업들까지도 할인
경쟁에 이렇게 뛰어드는 걸 보면 앞으로 경제가 좋지 않다는 것을 그대로 설명하고 있는 거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만큼 앞으로 경제 자체가 실물 경제 자체가 쉽지는 않을 거다. 저는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